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연동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예,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관 임직원이 힘을 합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결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라든가 혹은 이 평가 기준에 맞춘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또 일부 있거든요. 평가단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서 이런 여러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정책기획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TF의 단장직을 맡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랬던 과정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삶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특히 그 성과급에 대한 문제에 치중을 하고 있었고 또 기재부는 통제 수단을 활용했고 경평단은 그거를 그냥 도구적인 입장에서만 하고 또 가치 지향성이 떨어지면서 도구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원래 주인이 되고 주축이 될 국민들의 시각이라든가 국민들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받아들일 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올해 평가는 이것들을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과거에 선배님들도 선배 우리 그 경평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게 올해 그 많은 이제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공공 부분의 시장화 특히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공공 부분이 공공성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많이 시장화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입니다. 쓸데없는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각 기관마다 어떤 성과급 문제라든가 그 개인 그 등급 잘 받는데 상당히 치중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경쟁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민의 삶 중심의 평가가 돼야 되고 우리들만의 평가가 아니라 굉장히 투명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하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요거를 또 투트랙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근데 그 위탁 집행형에서 받는 성과급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정부의 돈,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의 상당히 큰 액수의 그 돈을 성과급으로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공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기업의 성과급이 상당히 높고 사실 공기업에 있는 그 기관들의 임금 체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위탁 집행형은요 강소형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기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시스템 그 셀러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성과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A, B, 뭐 B, A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밑에 계시고 그 우리 저 좀 밑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40만 원 3, 40만 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경영평가 제도가 여기서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임원들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직원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영평가 제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올해의 경영평가 시스템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려고 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BP를 많이 창출해서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 이제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좀 이제 그 재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이제 6월 달에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역시 그 이런 평가가 끝나면 이제 차차년도 즉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적용할 평가 지표 개선 작업을 하반기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022년 평가 지표 개선 작업의 큰 방향을 혹시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일단은 이제 그 저희가 2020년에 대한 2021년의 평가의 방향성을 처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코로나 대처를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그렇죠. 그 대통령이 발표하시고 국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움직이려 하고 있는 뉴딜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이제 갈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2020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올해의 이제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이후의 평가 제도의 방향성은 지금 그 위탁 집행형 그 저희 그 준정부 기관 쪽에 이제 문제, 강소형이나 기금형을 포함해서 이 요게 문제가 저희가 계량의 평균이 95점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계량 지표 가지고 그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다 잘해요. 다 만점입니다. 이제 물론 이런 과정에서 만점도 안 되시고 되게 낮은 점수를 뱉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왜 모든 사람이 점수가 높아질까?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있어서 저희가 과거에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경쟁 위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기관들이 가능한 지표들만 지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요 지표가 기관의 본 목적이랑 관련이 있는가? 이게 국가가 이 기관을 만들 때는 국민 세금으로 이 기관을 만들 때는 부여한 의무가 있거든요. 임무가 있거든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맞는지 이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기재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그 경영평가 그 계량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면은 과연 지금 누가 그럼 이거를 지금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나 변별력이 이렇게 없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지표 개선에 있어서는 포인트는 그 기관의 임무에 맞는 설정이 되었는가를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강조하고 위원님들과 우리 평가 팀장님들께서 아마 그 기관들과 상대하시면서 그 지표가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해봐서 지나치게 높은 점수대가 쭉 나온다면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관의 설립 목적과 지표와의 정합성을 이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설립된 지 70년 된 기관도 있고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진짜 그 반세기 이상 지난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중간에 그 설립 목적 법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변화를 통해서 기관의 설립 목적도 계속 그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그것만을 가지고 물론 뭐 그것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긴 합니다만 이 지표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 하는 거는 뭐 계속 아마 그 이슈로 그렇죠. 제기가 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뭐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공공기관 운영기관의 기본법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 벌써 12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나 또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동안 굉장히 그 파지티브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경영평가 제도가 어느덧 12년이 지난 이후에는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줄 때가 아닌가 이제 싶은데 그것에 아마 가장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공운위 운영의 투명성, 공운위 운영의 대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제가 이제 그 여러 분들과 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또 공운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공운법을 중심으로 공운위가 만들어서 그 밑에 통과된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법령은 요만한데 이 규칙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그 운영,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것이 사실 되게 업데이트가 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운법 개정을 통해서 이만큼의 내용을 업데이트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운위의 개최에 있어서 굉장히 오픈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도 사실 나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숨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알려주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신뢰를 서로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게 국가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기관에 계신 우리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고 노조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오픈돼서 논의를 좀 하게 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를 그동안 숨겨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숨긴 게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해가 자꾸 증폭이 되고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불신이 쌓이게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 올해 공문법이라든가 아니면 제도 개혁 부분이 기재부 내부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어떤 공유에 대한 문제, 그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만 더 회복이 되고 이것이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훨씬 더 나은 경영평가 제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금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부처 평가가 기본이 돼야 되고 이 또 기재부에서 하는 평가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어떤 정부 업무 평가에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부처가 A를 받았는데 그 부처의 산하기관이 D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정 운영하는 것, 저희가 국정 평가를 하는 것과 사실 그 평가를 해보면 내용이 유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이니까 이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연동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평가는 정무 업무 평가 기본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하위법으로 공문법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너무 독립성이 강해진 것이죠. 이거는 국가 전체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평가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투명성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찾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에 너무 많은 평가 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 제도가 서로의 부처끼리 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다면은 국민들께서 이 평가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신데 너무나도 쉽게 부처 평가와 산하기관 평가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앞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원법의 그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다양한 평가 제도가 서로 연계가 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 다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국민 그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계시는 공공기관 임직원 분들께 사실 이 시간은 그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거든요. 각별한 인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분들 그 다 정말 수고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감히 올리자면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이 정부의 지금 이제 비전이 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주인은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되면 여러분의 기관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도 그렇게 반영이 될 것이다. 우리 기관의 그 고객은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그 경영평가단이 과거에 쭉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저희가 지냈지만 제가 이제 경평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갑질하지 말라고. 그렇듯이 경평단이 어떤 권력이나 권위가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기재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저희가 또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업무에 있어서 우리는 다 수평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경편단 위원들과 팀장들과 우리 간사님들과 저 단장을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다르게 할 뿐이 다 수평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신뢰를 쌓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게 상당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은선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